나이토 메에세츠, 에도시대 후기인 1847년에 이오 마츠야마번 소속 사무라이로 태어나 메이지, 다이쇼 시대를 거치면서 하이쿠 시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아마 대다수 분들께서 나이토 메에세츠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요. 에도시대 후기의 번사 나이토 메에세츠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그가 사망하기 4년 전에 남긴 자서전 때문입니다. 1922년 오카무라 쇼땡을 통해 출판된 나이토 메에세츠의 자서전에는 에도시대 후기를 살아갔던 사무라이들의 일상이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번주의 상낀 코우타이를 위해 함께 에도로 상경하는 사무라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에도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업무를 맡아보는 조후 자무라이와 1년 남짓 단기간만 체류하고 경년마다 수행해야 하는 상낀 코우타이가 끝나면 번주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킨반 자무라이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이토 메에세츠는 이오 마츠야마번 에도 장기 체류 주재원이었던 나이토 후사노신의 장남으로 에도에서 태어납니다. 메에세츠의 아버지인 후사노신은 번주 옆에서 각종 서무를 맡아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만 에도시대 후기 무기편제의 서양화를 둘러싸고 윗사람과 대립하다가 보직해임을 당하고 고향으로 귀국하라는 명령을 하달받게 됩니다. 이때 11살 소년이었던 나이토 메에세츠는 귀국길에 겪었던 내용을 자서전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의 일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적인 이유로 특정 지역을 여행한다고 하면 개인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보직해임으로 고향으로 귀국하는 것은 일종의 공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당연히 번에서 지급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번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이미 공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을 수행하고 남은 부분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지교로 불리우던 그 당시 급여 시스템의 기본 철학이었는데요. 현실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나이토 가문과 같이 온 가족이 귀국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급여를 당겨받거나 빚을 짊어지면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토 가문은 귀국 여정에 카고로 불리우는 가마를 이용하는데요. 자서전에는 가마를 타고 가는 여행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가마를 매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던 이들을 통칭해서 구모스케라고 불렀습니다. 구름과 같이 주변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거주지가 불확실하고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마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구모스케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모스케들은 여름에는 훈도시 한 장만 걸치고 일을 했으며 겨울에도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행색이 불량했습니다. 돈 몇 푼 생기면 술, 여자, 도박에 탕진하는 것은 기본이었겠죠. 여행자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슈쿠바라고 불리우는 역참마다 존재하는 도이야였습니다. 도이야의 오야붕이 구모스케를 관리하고 고객은 구모스케를 개인적으로 컨택하기보다는 도이야를 통해 구모스케를 배정받은 후 안심하고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도카이도를 통해 귀국했던 나이토 일행은 슈쿠바마다 도이야를 컨택해 구모스케를 배정받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악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구모스케들이지만 도이야를 통해 배정받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도이야를 통해 배정받은 구모스케가 악행을 저질러 문제가 되면 도이야의 오야붕은 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악행 수준이 가볍다고 한다면 손가락 한두 개를 부러뜨려 쫓아내는 수준이었지만 그 수준이 무겁다면 10개의 손가락을 모두 부러뜨리거나
반죽음 상태가 될 때까지 두들겨 팬 후 쫓아내었고, 이렇게 쫓겨난 후 주홍글씨가 박히게 되면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이야의 오야분 관리하에 있던 구모스케는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길, 나름 즐겁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9인승 가마를 대절해서 모두 함께 타고 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절이었기에 11살의 소년 나이토 메이세치는 발라의 상태로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악당들이 짊어진 가마를 타고 앞 가마와의 거리가 벌어지면서 보이지 않게 되면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었다며 괴로웠던 여행 기억을 적고 있습니다. 사무라이가 도이야에 지불하는 비용은 약 50년 전 시세였다고 나이토 메이세치는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무라이 계층은 말도 안 되는 저가로 가마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즉, 도이야 입장에서는 사무라이 계층을 손님으로 받으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적자는 평민들의 이용 요금을 비싸게 받음으로써 해결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돈을 많이 버는 가부키 배우 등이 손님으로 올 경우에는 제대로 바가지를 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능업계 종사자들이 가난한 상인으로 변장해서 가마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발각될 시에는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못 내면 아마도 용문신 아저씨들의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상킨 코타이 등이 밀집된 시즌인 경우 도이야를 통해 가마꾼 수배가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때 도이야의 오야붕은 스케고로 불리우는 이웃마을 짐꾼들을 수배해 배정해주게 됩니다. 에도시대 역참제도에 의해서 주요 가도의 슈쿠바마치 인근 마을은 사람과 짐을 옮기기 위한 인력과 말을 제공해야만 했는데요. 이들을 스케고라고 부릅니다. 이들 스케고는 일반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공포감을 조장하는 문신을 하지도 않았고 옷도 잘 입고 있었습니다만 고객들은 이들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가마꾼이 아니다 보니까 짐을 포장하는 전문 기술도 없었고 가마를 매는 방식도 엉성했으며 가마꾼들이 박자를 잘 맞추지도 못하다 보니 승차감도 형편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나이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토의 이야기를 통해 에도시대 후기에 접어들면서 도쿠가와 막부의 역참제도는 이미 무너졌으며 민간업자가 이를 대체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인력이 부족할 경우 주변 마을의 짐꾼, 스케고를 데려다 쓰는 것 역시 민간업자인 도이야의 오야붕이 관여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1977년 인기 개그맨이었던 요코야마 야스시가 택시 운전수에게 너희들 지금이야 시대가 좋아 운전수라고 불러주는 것이지 예전 같았으면 가고카키라든가 구모스케잖아 라고 말했다가 운전수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민사소송에서 10만엔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받게 됩니다. 1999년 강도 살인을 저지른 교토 메테츠 택시 기사에 대해 교토 지방재판소가 택시 승무원 중에 구모스케 같은 자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판결문을 썼다가 교토 여객 자동차협회, 민주당 등의 항의를 받았고 도쿄의 택시기사들이 명예훼손으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판결문을 쓴 재판관은 주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택시 운전수에게 구모스케라는 표현이 굉장한 모욕감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토 메이세츠의 자서전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에도시대 역참제도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재미있는 소재가 아니었나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16년 고마북스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나이토 메이세츠 자서전을 참고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